여러분, 여성가족부는 초저출산 극복의 최대 걸림돌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늪에 빠져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불과 0.78명에 불과합니다. 한 여성이 일평생 동안 낳는 아이 숫자가 0.78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성 한 명이 최소한 2.1명은 낳아야만이 현상 유지가 되는데 한 명은 고사하고 0.78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의 지방도시가 급속도로 소멸되고 있습니다. 3월 24일이 남도 지역의 벚꽃 개화일이라 되어져 있는데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뿐만 아니고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병원과 보건소들마다가 곳곳이 지금 피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데이터를 소개하지는 않겠지만은 어떻든 이처럼 사회 곳곳이 아우성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초저출산율을 막기 위하여서 정부 부처 중에서도 최전선에서 수고를 해야 할 부서가 바로 여성가족부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가족부가 역주행을 해서 정반대의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느냐고요? 여러분, 여성가족부가 금년도 2023년도에 내어놓은 사업계획서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여성가족부가 금년도에 편성한 예산이 총 1조 5,678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65.5%인 1조 263억 원을 가족 관련 업무에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 관련 업무 중에서 부부 문화 확산과 그리고 부부의 날 기념 행사 지원 경비로는 단 1원 한 푼 편성해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에 있어서 부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부부는 가족의 시작이고 동시에 중심입니다. 남녀가 서로 만나 결혼하고 부부가 됨으로써 가족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요새는 1인 가구도 있고 또 반려동물도 있습니다만은 그 근간은 어디까지나 부부입니다. 안 할 말로 우리네 부모님이 결혼해서 우리를 낳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합계 출산율 0.78명의 이 초저출산을 극복을 하려면은 무엇보다도 먼저 부부 건강과 그리고 부부 행복 그리고 부부 문화 확산 이쪽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뿐만 아니고 전 정부 부처가 합심해야 되고 또 온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함께 동참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정의 시작이요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부간에 금슬이 좋지 않고 부부 갈등이 커서 나중에 같이 사내 못 사내 하게 될 때에 그러면 그 부부가 아이 낳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죠. 쉽게 말해서 부부 관계가 좋아야만이 상대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게 된다.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부부 관계 회복과 강화를 위해서 해온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것이죠. 이것은 여성가족부의 금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사업 그리고 예산액 조금만 들여다봐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리고 내 예산이 가는 곳에 내 마음도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의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면은 가족의 시작이고 중심인 부부 문제에 대하여서는 이런 반구 언급이 없습니다. 여성가족부의 금년도 사업계획서 모든 내용들을 보시면은
부부의 부자도 없습니다. 그러니 부부의 부자 이야기도 없는데 하물며 부부의 날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그 예산 지원 편성 내용이 있겠습니까? 여가부는 부부의 날 기념 사업 부처입니다. 그런데 정부 부서에 표기만 그렇게 되어 있다 뿐이지 여성가족부에서는 아예 부부의 날 기념 행사를 치르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2007년 5월 2일 날 제정된 대통령령 제20045호 위반이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2조 위반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행정 업무 위반이고 일종의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2007년도에 부부의 날을 제정할 당시의 법령인 대통령령 제20045호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부부 문화 확산을 위하여서 부부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국무총리가 누구였느냐? 한덕수 현 국무총리십니다. 한덕수 현 국무총리님께서는 2007년도 4월 달에 국무총리를 취임을 하셨는데 그 다음 달인 2007년도 5월 달에 5월 2일 날 부부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한다고 당신의 성함이 직함하고 찍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여가부는 부부 문화 확산을 위하여서 이렇게 대통령령에도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부 문화 확산을 위하여서 어떠한 부부의 날 기념 행사도 제대로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초창기에 조금 하긴 했는데 그것도 저 불광동에 아주 한적한 곳에서 사람도 무르무르 찾아오지 않고서는 오지 않은 그런 곳에서 조촐하다 못해 초라하게 행사를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의 날 행사를 단독으로 하지 않고 가정의 달 기념 행사를 한답시고 해가지고 5월 15일이 가정의 날인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행사를 한답시고 하면서 계속해서 가정의 달 기념 행사를 5월 15일 내지는 5월 13일, 14일에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의 날 행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가정의 날 행사죠. 거기에 무슨 부부의 날 표창장 한두 개 끼워 넣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부부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부부의 날은 가정의 날보다도 일찍 국회에 청원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부부의 날에 가정의 날의 형님임이죠. 그런데 생일잔치를 엄마가 치러주는데 형님에게 맞춰서 치러주지 않고 동생에게 맞춰서 치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형님이 기분 좋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서자 취급을 당해왔습니다. 부부의 날은 귀태 취급을 당해왔습니다. 가정의 날은 적자, 그리고 부부의 날은 서자 취급을 당해왔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날은 건강가정기본법 속에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애정을 갖고 그렇게 키워나가는데 부부의 날은 건강가정기본법보다도 먼저 국회에 안건이 상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다 보니까 이렇게 귀태 취급을 당하고 서자 취급을 당해왔다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2007년도 5월 달에 행정자치부에서 부부의 날 기념 행사를 우리 부부의 날 단체하고 당신네 여성가족부하고 공동으로 잘 치르라고 재정경제부를 통해 가지고 5천만 원을 예산 편성을 행정자치부에서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5천만 원 이것을 그 당시 행정자치부의 담당 공무원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와 가지고 여성가족부에 5천만 원을 내려줬으니 그렇게 알고 행사를 잘 치르시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에서 그 돈을 다른 데 엉뚱한 데 써버리고 그리고 우리 부부 날에는 일지를 통보도 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고 그 예산을 우리한테 내려다 보내주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여가부에서 독식을 했습니다. 한 푼도 우리 세계 부부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을 일구어낸 부부의 날 단체에 내려 보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2012년도와 2013년도에는 부부 축제 행사를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때 각기 1,000만 원씩 지원해 준 적은 있는데
그 이외에는 한 번도 지난 15년간 지원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세계부부연합위원회는 매년 국회 기념식 행사를 하고 또 부부연합 기념 행사, 부부축제, 부부음악제 등의 행사를 해올 때에 정말로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행사를 치러야 됐었습니다. 저희 부부, 가난한 목사 부부, 개척교회 가난한 목사 부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아내가 그렇게 피아노 교습도 하고 또 어린이집하고 지금은 어린이집 원장으로 있습니다만은 그 월급에는 많이 나옵니까? 정말 그 피 같은 돈을 짜고 해가지고 11조 바치고 해가지고 그렇게 모아가지고 기념행사를 치러오고 그리고 회원들 많긴 합니까? 정말 그분들 우리 부부의 운동에 도움을 준 분들인데 내가 그분들한테 사정 해가지고 이번 행사만이라도 좀 도와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행사를 치른 것이 벌써 29년째입니다. 국가기념일 지정된 이후로는 16년째입니다. 해수로 17년째입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2년 지원해주고 한 번도 지원해주지 않았으니 아이들을 자랄 때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얼마나 많이 놀러 다니고 또 좋은 옷을 사 입고 싶어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난하다 못해 그야말로 초근목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부나를 국가기념일로 제정해준 기관인데 우리가 너무 모질게는 하지 말아야지 해가지고 대외적으로 부부날 양육비 지원해주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여성가족부에 대하여서 아쉬운 소리 하거나 비판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며칠 전에 우리 부부날 상임이사 이윤기란 친구가 저한테 이 여성가족부 2023년도 예산 편성한 그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그거 보고 제가 눈에서 불이 날 정도였습니다. 화가 나서 간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기쁨악의 창시자인데 기쁨악의 창시자가 여성가족부가 완전히 사람을 괴물로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 부분에 묵과하면 안 되겠다. 권리를 양보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권리를 찾아먹지 못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유튜브를 제작을 하게 된 것이죠. 저는 금년도에 2023년도 세계부부연합 국회기념식 행사 경비가 한 2천만 원대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2023년도 대한민국 부부축제, 부부음악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축제, 부부음악제 때는 임영웅 가수, 김호중 가수, 그리고 안성훈 가수, 그리고 또 진혜성, 나상도, 김용필 가수라든지 여러 유명한 그 트로트, 완투 그 가수들을 등등 초대해가지고 제대로 된 그 부부음악제를 한번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개런티를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개런티는 어떻게 좀 DC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분들을 초청하려면 무대를 꾸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비용을 현재로서는 단 한 푼도 없습니다. 부부축제 음악제는 고사하고 5월 16일 날 국회 기념식 행사조차도 못 치를 판입니다. 금년도 국회 기념식 행사는 5월 16일 날 화요일 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도서관 대강당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5월 16일 날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세계부부연합 국회 기념식 행사를 갖기로 확정이 되는데 이 행사를 준비하려면은 올해의 시장, 군수, 구청장, 부부상 수상자분들을 위해서 고문을 보내야 되고 또 각 그 부부상 수상자들을 우리가 발굴해가지고 심의하고 시상하고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인쇄물도 제작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일절 한 분 경비가 없으니까 행사 준비를 할 수가 이대로는 없는 상황입니다. 여성가족부 정부 청사 입구에 가가지고 데모라도 해야 할 판입니다.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장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장관, 차관, 기획관리실장, 청소년 가족정책실장
가족정책관, 그리고 가정정책과장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십시일반 그 사비를 들여서라도 월급의 11조를 떼서라도 이 행사 경비 2천만 원 확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날 양육비 토탈 그게 3억 2천 정도입니다. 왜 그 금액이 나오느냐? 16년간 매년 2천만 원씩으로 따져도 16 곱하기 2천만 원 하면은 3억 2천만 원입니다. 이 중에 정신피해 보상금은 빼고 말이죠. 그리고 아이들 자랄 때에 소풍 안 갑니까? 그리고 또 과외 안 받습니까? 입학식 졸업식 안 갑니까? 이런 거 다 빼고 순수 양육비만 하더라도 3억 2천만 원 16년 동안의 미납 금액입니다. 여성가족부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윤석열 대통령 공약입니다. 이제 여성가족부는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마지막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여성가족부의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아동학대 범죄입니다. 반드시 그 버릇을 고쳐놓겠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받아내야 할 부부나 양육비를 받아내겠습니다. 여러분, 여성가족부는 부부의 낳은 부서입니다. 저는 부부의 날 창시자로서 부부의 날 아버지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부부의 날 어머니입니다. 물론 여성가족부가 부부의 날 낳지 않기 위해서 가진 수로 애쓴 걸 알고 있습니다. 코드가 안 맞기 때문이죠. 사실 애초에 부부의 날을 여성가족부에서 낳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들의 코드를 알고 그들의 정서를 알기 때문에 우리도 별로 마음은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담당 부서가 아니고 여성가족 업무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를 넘겼는데, 여성가족부의 정서는 부부 쪽에는 아주 약합니다. 그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여성가족부의 그 시행 업무를 맡겼는데, 그래서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부부의 날에 국가기념일 제정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행정자치부로 보내달라. 보내줘야만이 그것을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국무회의에 안건 상정을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공문을 보내기 싫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보내줬었습니다. 그 배경은 우리가 여기서 장황하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 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장하진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님께서 큰 수고를 해주시는 것, 나는 평생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와중에 2012년도 13년도 무렵에 김태석 차관님, 정말로 훌륭한 인격자십니다. 우리 부부의 날 위해서 많은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희정 전 장관님이라든지 권용현 전 차관님, 이런 분들의 고마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 훌륭한 분들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다수 여성가족부 관계자들 부부의 날에 대하여서 책임져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고 딴 데 유용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반드시 손해배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당시 여성가족부가 부부의 날 주무부서라고 행정자치부의 업무 분장이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부부의 행사를 아예 하지도 않고 예산 편성도 해주지 않았다. 그든 말하지만 직무유기고 아동학대고 아동착취입니다. 착취. 다시 말해서 여성가족부는 아동학대죄로서 아동보호법의 위반이기도 합니다. 조만간 관계자 모두를 고소를 할까 생각합니다. 현직에 있는 분뿐만 아니고 전직인 사람들도 다 찾아내가지고 색출을 해가지고 고소를 할까 생각합니다. 여가부는 더 이상 부부의 날을 양육할 의사도 없고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속히 부부의 날을 행정안전부나 보건복지부에 이양을 하십시오. 나도 양육 안 하고 남도 양육 못하게 하겠다, 이처럼 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성가족부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성가족부 자폭을 해야 됩니다. 누가 해체하기 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해체하기 전에 스스로 자멸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면은 속히 환골탈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민심이고 천심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